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용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아웃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룩의 설정을 좀 잘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웃룩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메일을 받고 쓰는 기능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아웃룩을 설정을 조금만 더 잘하면 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서명 등록입니다. 우리가 메일을 쓰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메일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머릿말, 그리고 인사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간단하게 소개에 대한 글이 이런 식으로 꼭 들어가는 요와 같은 특정한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식을 매번 메일을 보낼 때마다 처음부터 다 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거나 답장을 보낼 때 요 글자가 바로 들어가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에 메일에 있는 설정 중에 메시지 서명을 만들거나 수정합니다 라는 요 서명이 있습니다. 요 서명을 눌러서 보면 요 기본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새 메시지를 보낼 때 기본 서명을 쓰겠다, 회신 전달할 때 기본 서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명에 들어갈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서명으로 두 군데를 다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회신 서명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명을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회신 서명은 안녕하십니까, 잔머리 대마왕, 문의 주신 내용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기본 서명에 있었던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기본 서명에 있었던 감사합니다부터 여기까지를 복사를 해서 회신 서명에도 저장하고, 이쪽에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이 아랫부분에다가도 그대로 붙여놓고, 이 상태로 해두고 여기 회신 전달을 할 때는 기본 서명이 아니라 회신 서명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새 전자메일 쓰기를 하면은 처음에 왔었던 요 안녕하세요부터 감사합니다가 들어가 있는 기본 서명 내용이 들어가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의 주신 내용 회신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한 줄 더 들어간 아까 회신용 문구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 가운데 내용을 집어넣을 칸에다가만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설명 등록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장님한테서 메일이 왔다면 주요 업무 폴더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업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회의 요청에 대한 메일이 왔다, 회의 요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메일이 왔다라고 하면은 일정 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따로 모아두고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래처나 고객에게서 온 메일이라면은 보는 사람이 이제 거래처인지 고객인지에 따라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집어넣고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메일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내가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한 이 아웃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파일에 규칙 및 알람 관리, 이 부분을 누르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 규칙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낸 메일을 특정 동작을 하거나 제목에 특정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단어가 있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구글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를 폴더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누르면 한 단계씩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지정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지정 단어라고 하는 게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추가된 이 목록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확인. 그럼 여기 구글이라는 말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정된 폴더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 폴더 어딘지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폴더들 중에 내가 구글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진 않았네요. 그럼 여기 유튜브라는 폴더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는 폴더를 해서 확인. 그러면 이 유튜브 폴더로 자동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그리고 혹시 예외된 경우가 있느냐, 글자 중에는 구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용자가 내가 보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보낸 경우라면은
예외를 적용을 해라.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에 체크를 하나씩 해두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고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 이 규칙이 적용되면서 그 다음 새로 들어오는 메일들은 구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까 지정한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규칙을 만드는 시점에 이미 내가 받았던 메일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메일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또 문제인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면 이미 인박스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한 번에 이 규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침을 하게 되면 지금 인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 구글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메일들을 다 모아서 아까 유튜브라는 폴더로 다 집어넣는 내용을 자동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오는 메일들은 전부 그렇게 이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확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규칙과 알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메일이 올 때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일일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차 작업, 1차 분류 작업을 아웃룩이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정 동기화입니다. 아웃룩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정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메일 밑에 있는 이 달력 모양을 누르면 여기서 일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정을 관리해서 사용을 하는 건 이 컴퓨터에서 쓸 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이 내용을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도 같이 동기화해서 등록을 해서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아웃룩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추가로 어떤 그 플러그인을 깔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깔아서 쓰고 있는 거는 이 오피스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고요. 이 오피스 플러그인을 깔게 되면 아웃룩의 위쪽의 메뉴 중에 오피스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 중에 캘린더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캘린더 연동을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여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보고요. 추가를 하면 계정에 내가 지금 여기 오피스 플러그인에 연결했었던 계정에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방. 여기 로그인을 하고요. 빠방.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여기 캘린더 이름 구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그러면 이와 같이 캘린더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일정은 내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되어서 알람 설정 같은 경우도 따로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빠르게 아웃룩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쓰면 조금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편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